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화입니다. 오늘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표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가대로 거래해야 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행위로 봐서 양도세나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혹시 자녀에게 주식을 매매할 때 좀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지난 편까지 주식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액대로 거래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시가대로 다 거래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자녀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에 세무조사 선정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자금 출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조사를 사실 너무 오랜 기간 했고 지금은 반대편에 서서 조언을 해드리는 입장인데 자금 출처 관련된 규정 그리고 세무조사 선정 또 사례 같은 것을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출처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실제는 증여는 아닌데 증여한 거로 추정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법에서는 주식이나 자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냥 증여한 걸로 추정을 해버려요. 무조건 다 증여한 걸로 추정을 하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산 게 명확하면은 그거는 이제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또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소득이나 예전에 뭐 증여받은 자금 또 아니면 내가 뭐 자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든가 대출로 샀다든가 실제로 돈을 주고 산 게 명확하면은 증여로 추정을 하지 않는데 다만 자녀가 그런 자금 능력이 있어요. 소득도 있고 다 있어. 그렇지만은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증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돈을 주고 산 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되더라도 돈을 준 게 명확해야지 자금 능력만 된다고 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의 주식을 받고 싶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님께 임시로 빌려서라도 주식을 양도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제 뭐 주식을 팔았는데 자녀가 돈이 없다. 그러면은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약정서를 다 해놓고 작성해서 공증까지 해놓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얼마 샀는데 그 대금은 언제까지 지급을 하겠다 또 이자는 반드시 부모님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이자를 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이자나 원금을 부모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자녀에게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녀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은 현금으로 미리 또 증여를 해요.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그 현금 증여에 대한 또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증여를 해버리면 그건 합법적으로 또 인정이 될 수 있고 뭐 혹시라도 자녀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적정 가격에 샀다 하면은 그 산 가격의 자금 출처는 반드시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 뭐 있다든지 어디 대출을 받았다든지 뭐 과정을 다 거쳐 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증여 추정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뭐 사례나 규정이라는 게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를 설명할 때 그거하고 유사하게 특수관계인을 거쳐서 자녀 등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본인 동생한테 주식을 양도했어요. 양도했는데 동생이 제 자녀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건너뛴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대표님이 동생한테 양도했을 때 이건 실제로는 내 자녀한테 양도하기 위해서 동생을 거치인 걸 뿐이다 라고 해서 동생한테 양도했을 때 자녀한테 직접 증여한 걸로 해서 추정을 하죠. 부모님의 동생이 자녀한테 양도를 하면서 그 양도세 낸 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증여세를 만약 과세하게 되면 양도세는 환급을 해주게 되죠. 환급까지 해주는 거군요. 그건 환급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세법의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그렇듯이 부모님이 본인 동생한테 양도를 했다가
본인 자녀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거래 관계가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한 것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한 걸로 추정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양도로 해서 인정을 이렇게 하도록 그건 돼 그러면 있습니다. 과세를 따로 안 하게 되는 네네, 거네요. 그런 경우는 안 하게 되죠.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30여 년간 네. 근무를 하시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자녀가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불분명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럴 네. 때는 어떻게 넘어가셨나요?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증여받은 걸로 해서 추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 어린 뭐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자금은 어디서 흐름이 보이진 않아요. 흐름 보이면 당연히 증여받은 걸로 하겠는데 그거는 증여 추정이 아니고 네. 증여받은 거죠.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증여 추정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이라고 해요. 용어가 굉장히 네.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했는데 입증을 못하면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10억 원 어치의 네. 뭐 주식을 취득했는데 취득 자금이 불분명해요. 근데 입증을 얼마까지 했냐면은 9억까지 입증을 했어. 어쨌든 그럼 1억이 남잖아요. 네. 미입증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내가 취득한 금액의 20% 또는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에 입증하지 못한 게 더 적다. 그러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취득을 9억 원에 했다. 6억 5천만 원을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9억 원에 20%면은 1억 8천. 원.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은 1억 8천이잖아요. 1억 8천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1억 8천보다 많잖아요. 네. 2억 5천 전체를 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억 원을 취득했어요. 근데 11억 원은 입증을 했고 입증을 했고 3억 원은 증여받았다고 했어. 그 출처는 불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럼 미입증 금액이 1억 1억 원이냐? 원. 그건 1억 원이 아니에요. 증여받았다고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원래 4억 원이 미입증 금액인데 그냥 3억 원만 증여 받았다고 하면은 나머지 1억 원은 그냥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니까 그냥 4억 원 전체를 다 증여받았다고 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재산을 취득한 그런 금액 중에서 자금 출처를 입증했을 때 이거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도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을까요? 무조건 다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하는 건 아니고 나이나 또 아니면 취득한 부동산 금액 그거에 따라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은 10년간 누적액으로 계산해요. 또 예전에는 세대주냐 아니냐 그거를 좀 중요시 따졌어요. 여겼었어요. 근데 그 기준은 지금은 아예 없어졌고 나이가 몇 살이냐 주택 취득을 얼마였냐 예를 들면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 5천만 원 또 기타 재산 5천만 원 총액 한도 1억 원 한도까지는 증여 추정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만큼 증여를 해도 세금을 안 낸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증여를 받았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거는 증여세를 무조건 매기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게 불분명한데 10년 동안 취득한 게 1억 한도 내에서는 입증을 못해도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공유해주신 전 대표님 굉장히 감사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